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역사적인 로보택시 발표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은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시장은 냉정하니까요. 자, 이게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예, 그런 시장의 원리 특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번 발표는 좀 뭔가가 좀 불확실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좀 부족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이런 반응은. 그래서 오늘 한번 발표를 좀 뭐 몇 가지 짚어보자면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음, 자, 우선 이제 핸들하고 페달을 없앤 이 새로운 모습의 그 디자인에 처음 보는 이제 차가 나왔어요. 예, 다들 보셨겠죠?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수익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모델 2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델 2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뭐 그 특별히 더 언급을 내가 해야겠어? 그냥 뭐 요거 모델 그 요번에 새로 나온 이렇게 문짝이 위로 열리는 차를 딱 보여줬으니까 다들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한 언급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었다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유추를 해보자면.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예,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델 2를 대량 생산해서 예, 엄청 이제 대량 판매. 근데 일로는 이런 거에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한 모델 2 판매를 뭐 몇 년, 예를 들면 뭐 26년 말 안에 그것을 판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오늘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이 걸윙 도어라고 하죠. 이 걸링 도어식의 이제 투 시트 차가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 거냐면 어 택시.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개인이 그냥 타고 돌아다닐 용도로 판매를 안 할 거다라는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추후에 뭐 이제 실적 발표할 때나 아니면 이제 추후에 이제 이거를 택시 용도로 팔려고 했었는데요. 일반에게도 팔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좀 상황은 변하겠죠. 근데 이번 발표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테슬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질 않았어요. 예. 그냥 모델 2는 이제 택시로 할 거고 그것은 뭐 26년 뭐 말 정도, 27년이 되기 전에는 뭘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좀 확실치가 않아요. 예. 조금 확실하게 좀 얘기해 준 것은 이제 모델 3하고 이제 Y를 26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안에 언슈퍼바이저드 그러니까 지금은 슈퍼바이저드죠. 이제 감독판이라고 해갖고 어, 운전하는 사람이 감독을 해라. 예.
근데 언슈퍼바이즈드면은 한마디로 뭐냐면 운전석에서 눈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도 이제 불확실한 게 뭐냐면 그러다가 사고가 날 시에 누가 책임지느냐. 예. 아마 테슬라에서는 당연히 운전자가 책임져야지. 그러면 운전자가 책임지는 것은 언슈퍼바이즈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냐? 예. 그러니까 이 일론이 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줬어요. 자, 이번에 이제 26년 연말 안에 3하고 Y를 언슈퍼바이저드 되는 걸로 어, 업데이트를 하겠다. 배포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시에는 우리 테슬라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예. 왜냐? 우린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를 딱 명확하게 해줬으면 됐는데 보통 이제 회사라는 곳은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죠. 예. 예. 보통은 이제 이렇죠. 근데 이 일론도 자꾸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그 기존 레거시 회사들의 안 좋은 습관, 예, 이 레거시 회사들의 그 안 좋은 관습을 자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레거시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 되게 기분 나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벤츠 전기차도요. 벤츠에서 차를 팔면서 아예 예, 이것이 배터리가 불이 나면 우리가 100%다 책임지겠다. 음. 근데 계약서에 보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뭐 어쩔 시에 뭐 어떤 조건을 달고 막 써놓죠. 예, 계약서를 막 빼곡하게 몇 장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 항목에 예, 우리가 100% 책임 안 진다고 써 있다.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기업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저들을 내놓겠다는 얘기를 해놓고는 그 이후에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 그러다가 운행하다가 사고 날 시에 책임 소재는 누가 진다. 어. 그러면 어, 잠을 자다가 사고가 나면 죽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운전자가 그러니까 이 언슈퍼바이즈드 정도의 수준의 FSD를 배포하지만 잠을 잘 건지 안 잘 건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예. 그러면 지금 슈퍼바이저드하고 언슈퍼바이저드하고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없어요. 예. 지금 FSD 그 영상 올라오는 걸 보면요. 그야말로 정말 사람이 눈 감고 있어도 될 정도예요. 예,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현재 수준만 해도 충분해요. 예, 여기서 뭐 얼마나 더 할 것도 없어요. 다만 사고 날 시에 테슬라에서 다 책임지겠다. 이 정도 자신감은 내비친다. 그러면 아 잠을 자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 친구가 저기 수원에서 서울역까지 또 인천 사는 친구도 있는데 출퇴근을 매일 하는데 특히 인천 사는 친구는 아주 그냥 매일 그 교통 지옥에 시달려요. 근데 잠이 항상 부족하고 새벽에 나와야 돼요. 막. 그러니 이제 이런 차가 나오면 그냥 딱 차에서 목적지를 눌러놓고 잠을 자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 친구에게는 이제 천국 그런 차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뭐 차가 뭐 7천만 원, 8천만 원이라도 다 사요. 음. 정말 믿고 탈 수 있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차가 있다. 이거는 완전히 정말 혁명 그 자체거든요. 혁명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자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도 경찰이 잡는단 말이에요. 그 아시죠? 벌금 물어요. 근데 자버린다. 잠을 자버린다. 핸들도 없다. 핸들도 없다. 그럼 다리 꼬고 거기 자버린다. 그런 차가 나온다.
사고 날 시에는 테슬라에서 다 책임진다. 그러면 누구나 그 차를 다 살 거예요. 정말 다른 회사들 차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죠. 예. 근데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그냥 어그로를 끄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부가적인 얘기가 나와서 어, 그거 우리가 다 책임진다. 예. 그만큼 우리는 우리 FSD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예. 사고가 날래야 날 수가 없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번 이벤트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음. 그리고 이 하락을 보면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정말 똑똑한 거예요. 이게 기업이 이렇게 어떤 사탕 발림을 하는데 그냥 싹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좀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다 헷갈립니다. 그다음에 뭐 옵티머스가 나와서 이제 초콜릿 봉지를 나눠주는데 별로 이게 와닿는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이렇게 그 나눠주는데 그 옵티머스를 언제 팔 것이며 얼마를 받을 이제 뭐 한 뭐 2,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초콜릿 봉지 나눠주는 옵티머스를 누가 3천만 원 주고 삽니까? 예. 물론 네, 소수의 사람들, 예. 뭐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이 입구에다가 세워놓고 신기하잖아요. 손님이 오면 이렇게 뭐 손도 흔들고 악수도 해주고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입구에다 세워놓고 이제 손님 끌는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2, 3천만 원이면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뭐 충분히.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 대량 판매를 해야지 큰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간 뭐한 1,000대 팔았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만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로 지금의 테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대했던 거, 예. 그리고 이제 20인승 미니버스도 이거는 뭐 별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예. 과거에 뭐 다수의 많은 회사들이 뭐 LG도 그렇고 뭐 전시회에서 수없이 많이 나왔던 그런 형태의 그 박스카 형태의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카니발 같은 형태의 9인승. 예. 그 미국에 이제 그 두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 보면은 밴을 많이 타잖아요. 그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하면은 이제 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크라이슬러의 그 밴 같은 거 그런 거 많이들 타시죠. 어 그리고 이제 밴은 차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용량을 늘려서 조금 더 이렇게 장거리를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밴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럼 이제 미국 사람들 생활 방식에 이제 맞는 그런 차가 나오니까 당장에 이제 판매를 이제 사이버 트럭처럼 이제 생산을 해서 그러면 이제 수익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런 밴이 나올 줄 알고. 그랬더니 그냥 그야말로 그냥 컨셉카. 이거를 뭐 언제까지 팔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잠깐 한 1분 보여주는 이 컨셉트카.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정말 실망스럽죠. 뭘 어쩌겠다는 거야? 새롭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고 오늘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제 새로운 디자인 걸윙 도어가 달린 이게 사이버 캡이죠. 이제 모델 2라고 이제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이버 캡이죠. 사이버 택시. 예. 그 사이버 트럭처럼 약간 스테인리스 같더라고요. 그 이제 스테인리스처럼 이렇게 생긴 외형의 택시. 예. 그러니까 이제는 모델 2라고 지칭을 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회사가 이제 밑에 직원들이 일론을 이제 설득을 해서 여기다가 핸들을 달고 페달을 달아서 이거 이제 팔아야 된다. 근데 지금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냐 오늘 모델 2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한 3만 불 정도예요. 그러면 3,900만 원. 그러면 이제 이게 모델 3가 좀 비싸잖아요. 뭐 4만 얼마인가 막 그러잖아요. 어, 그러면 모델 3가 이게 나와버리면 그렇게 핸들 달고 일반 판매로 딱 해버리면 이 모델 3가 판매가 이제 떨어진단 말이죠. 예. Y는 그래도 조금 이제 Y 살 사람들은 Y 살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제 몰려버리게 되면 저가는 무조건 어, 박리담회예요. 예.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상하이 공장부터 해서 베를린, 프리몬트, 텍사스까지 해갖고 거기다 추가로 막 뭐 멕시코 공장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멕시코 공장이 언제 착공이 되는지 이제 눈여겨봐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정말로 약속대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사이버캡을 대량 생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에서 라인을 몇 개 더 깔던가 약간 교체를 해서 그래서 기존 시설에서 생산을 하겠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대량 생산을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소량 생산해서 우선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웨이모처럼 좀 돌려보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이 무슨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 뭐 또 허가 절차도 받아야 되고 하면은 갈 길은 멀고 그럼 27년, 28년 뭐 계속 늦춰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웨이모처럼 텍사스, 캘리포니아에서 돌려봤자 그럼 뭐 아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데이터 수집하는 것밖에. 그래서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 예. 단지 이제 뭐냐면 모델 3하고 Y를 언슈퍼바이저드 FSD 배포를 내년 안에 하고 그러면 이 3와 Y의 소유자들이 이제 요 오늘 좀 또 실망했던 게 뭐냐면 이 어플 있잖아요. 호출 어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버 어플이죠. 그러면 거기가 이제 그 스튜디오니까 가상으로 이제 어떤 주택 앞에서 이제 화면이 이제 카메라가 찍어야겠죠.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이 핸드폰에 어플을 딱 들고 호출 버튼을 딱 누르면 저기 멀리 있던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태우러 오는 거죠. 우버처럼. 그럼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사람이 딱 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목적지 누르면 이제 쭉 가는 거. 이 어플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예, 어플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게 좀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음. 그렇다면 이제 돈이 되려면 이제 3와 Y의 언슈퍼바이저드 FSD를 1년 안에 풀고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3Y 소유자들이 차를 안 쓸 때, 그러니까 뭐 해외 여행을 많이, 그러니까 해외 여행은 안 되겠구나. 예, 충전을 시켜야 되니까. 예, 일단은 이제 차를 안 쓸 때 그냥 내 차를 이제 로보택시 모드로 딱 변경을 시켜 놓으면 누군가가 어플에서 누르면 차가 혼자 가서 막 영업을 뛰고 하루 종일 영업을 뛰고 저녁 이제 돌아오는 거죠 집으로 혼자서. 그러면 용돈벌이가 쏠쏠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용돈벌이가 쏠쏠한데 야 좋다 한 대 더 사서 한 대 더 돌리자 그렇게 해서 3하고 Y의 판매량이 막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막 사람들이 막 너도 살려고 하겠죠. 음. 그리고 그렇게 돌렸는데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난다. 그럼 그건 테슬라 책임이에요. 예, 이 주인 책임이면 안 돼요. 예. 이거 뭐 돈 벌어봤자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롤솔로이스 같은 거를 박아버렸다. 예. 그럼 뭐 엄청 물어줘야 되잖아요. 큰일 나죠. 사람 쳤다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언슈퍼바이저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이 FSD의 능력은 이 언슈퍼바이저드 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 만약에 사고 날 시에는 이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음. 자, 그래서 이 어플을 또 안 보여줬다는 점. 멋지게 어플로 딱 호출하면은 와 이제 막 이제 테슬라가 이제 우버 같이 막 우버처럼 된다. 와 진짜 막
사이버 트럭 아니 사이버 택시구나. 와 하면서 좀 좋았을 텐데.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기대를 했었는데 어플로 호출하는 거. 그래서 얼마가 이제 그 페이가 되고 예. 사실 지금 미국 사는 분들의 그 가장 그 불만이 뭐냐면 이 택시를 타면은 거의 한 18% 정도나 이 정도의 이 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제 미국 가서 몇 번 타봤는데 어 그러니까 한 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2,000원을 줘야 돼요. 예, 2,000원을 더 줘야 돼요. 예. 근데 뭐 조금만 이렇게 어디 이렇게 타고 가면은 한 40불 받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택시가. 40불에 20%를 더 줘야 돼요, 팁으로. 예. 어, 그래서 이 사이버 택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뉴욕 맨하탄에서 JFK 공항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사업을 한다던가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갈 단계까지 가려면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다들 많이 지금 꺼내는 이야기가 이게 뭐냐면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가 됐어요.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된다. 그러면 해리스가 된다. 그럼 민주당에서 이 운전석에 이 운전대가 없고 페달이 없는 이 차를 운행 허가를 내줄까? 네. 그 근데 지금 테슬라 자체가 이걸 일반인에게 판매할 생각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그러니까 불명확해진 거죠. 예. 자, 이제는 이제 일단 급락이 나왔고 이제 요 어디 부근에서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 이제 빨리 이제 잡혀야 되겠고 문제는 이제 이 시기에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놀래가지고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어, 나스닥이 초강세로 가버려야 돼요. 예. 초강세로 가버려야 돼. 그래야지 나스닥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이 사태가 이제 봉합이 되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야 돼요. 빨리. 예. 잊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난번 인도량 발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에너지 부분도 판매가 저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실적 발표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번 발표회에 대한 어떤 이제 불명확한 거를 좀 해소시켜주는 일론의 이제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사이버캡 일반인들한테 핸들하고 페달 달아서 판매할 거야. 아, 그때 맞아. 내가 그때 그 얘기 안 했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건 초대박입니다. 초대박. 음. 대박이긴 한데 모델 3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모델 3는 버리고. 왜냐면 걸윙 도어가 달린 3만 불짜리 차가 나온다. 누가 모델 3를 사겠습니까? 예. 어차피 가족들 있는 사람들은 모델 Y로 가는 거고. 예. 좀 돈이 이제 싼 맛에 모델 3를 산 건데 만 불이 더 싸다. 이러면은 다 모델 2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판매를 하냐 안 하느냐. 근데 좀 전망은 어두워요. 예.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멕시코 공장이 꼭 필요해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멕시코 공장을 작년 여름에 착공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모델 2를 끌고 나와서 보여줬고 이 공장에서 연간 한 20만 대씩 생산을 하겠다. 처음에 초도 물량으로 그리고 막 이것을 10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완전히 뭐 초대박이죠, 초대박. 예.
근데 일론은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 참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지금 바로 다음 분기에 매출을 쭉쭉쭉쭉 끌어올리고 뭔가 막 이 수익을 막 뻥튀기를 시켜야 되는데 FSD 판매도 잘 안 되고 있죠. 월 구독자도 별로 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 그리고 이제 공장은 한 지금 최대 캐파는 작년에 봤던 50만 대가 최대 캐파인 것 같아요. 요거 이상으로는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46만 대 나왔는데 올라가봤자 이 50만 대가 리미트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더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50만 대 이상 이 리미트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공장을 풀 가동해도. 그래서 이후 상황은 뭐 앞으로 더 뭐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예. 다만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이 미국의 경기 침체도 없는 것이 확실해지고 물가도 안정이 되고, 근데 이번에 물가가 올랐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이 굉장히 꽃길이다. 그렇게 해서 막 나스닥이 막 엄청나는 급등의 연속을 간다. 그러면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나스닥 덕분에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좀 이따 다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래 느꼈겠지만 정말 시장은 냉정하구나. 그 대세 상승기 1월부터 4월 동안 테슬라는 급락을 거듭했죠. 아,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예.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던 시기에 테슬라는 급락을 했고. 그래서 참 뭐랄까 헷갈립니다. 매크로 상황의 덕을 봐서 올라갈 수 있을지. 자,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지지력을 보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사람들이 흥분했단 말이에요. 이 흥분이 이제 사라지고 차분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 38만 대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4만 대, 46만 대로 좀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증가시키고 있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는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떠받쳐 줄 수는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방어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음. 자,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좀 더 드리고 우선 이제 급락이나 급등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제 급락 시에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과도한 과도성을 보이는가, 이런 과도성을 보이는가. 그러면 리바운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면 이제 리바운딩이 일어난다. 근데 이런 거 이제 잘 이용해서 또 매매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과도하게 딱 떨어지면 리바운딩.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폭풍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빨리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아유, 주주님들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힘들 내시고요. 자, 감사합니다.